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ISA 계좌도 좋고 연금저축도 좋다는데 과연 어디에 투자하는 게 나한테 더 유리할까? 물론 두 계좌를 모두 다 활용하면 너무 좋겠지만 투자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선택이 필요한 순간이 오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둘 다 막연히 좋다고만 듣고 무작정 투자했다가 정작 내 상황에 맞지 않은 선택으로 세제 혜택을 제대로 못 누리거나 자금 활용에 제약이 생겨서 후회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ISA와 연금저축, 둘 다 우리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계좌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목적도 특성도 다른 계좌입니다. 따라서 두 계좌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여러분의 목표와 상황에 맞는 계좌를 선택해야만 손해보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계좌의 차이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깔끔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각각의 특징, 차이점 15가지, 어떤 계좌가 더 효율적일지, 그리고 추천하는 대상, 비추천 대상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ISA와 연금저축 중 어디에 투자를 할지 명확한 답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각 계좌의 도입 취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도입 취지를 먼저 살펴보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가 되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도입이 된 건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에게는 어떤 계좌가 적합할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먼저 ISA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가계 금융자산 비중이 굉장히 낮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운용 수단을 찾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금리와 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 관리를 통한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된 계좌입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정부는 노후 대비 문제 개선을 위해 국민 스스로가 은퇴 자금을 마련하여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주면서 유인책을 마련한 계좌이죠. 자, 그럼 첫 번째로 계좌 종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에는 신탁형, 중개형, 1인형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중개형 바로 개설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권사 어플에서 비대면으로 개설을 하시면 되겠고요.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부가 설명 없이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건 이 두 개가 투자함에 있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가입 대상을 한번 살펴보면요. ISA 계좌의 경우 만 19세 이상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개설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근로소득이 있다면 만 15세부터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직전 3개 과세 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자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24년이니까 23년, 22년, 21년 이 3개 연도 중에서 단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되셨다면 가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누구나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1살 아기부터 할머니, 주부, 학생 등 모두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개설 개수인데요. ISA 계좌는 1인당 1개 계좌만 개설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계좌 개설에 제한이 없고요. 같은 금융사에서 여러 개 계좌도 개설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만기일입니다. ISA 계좌의 경우 의무 보유 기간이 3년이고요. 만기일은 9999년까지 최대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따로 설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기본적으로 5년으로 되어 있을 건데요. 만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1영업일 전까지 만기를 연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만기일을 최대한 길게 설정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연금저축펀드도 형식상 만기일이 존재하는데요. 이건 역시 연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이 만기일이 지나더라도 연금을 개시하기 전까지 계속 납입을 하실 수 있으니까 안심하고 계속 운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의무보유 기간인데요. 인출 가능 시점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는 계좌 개설일로부터 3년은 의무적으로 보유를 해주셔야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이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해지를 하게 된다면 일반과세로 처리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추가 페널티는 없고요. 우리가 일반 계좌에서 운용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을 그대로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요.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 시 연금 형태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까지는 유지를 해야만 세제 혜택을 모두 누리실 수가 있겠죠. 여섯 번째는 납입 한도입니다. ISA 계좌는 1년에 최대 2천만 원, 총 납입 한도 1억 원까지 납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납입 한도는 차년도로 2월이 가능한데요. 올해 계좌를 만들었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서 한 푼도 납입을 하지 못했다면 내년, 그러니까 25년도에 한 번에 4천만 원까지 납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총 납입 한도는 2억까지 2배로 늘어날 예정이었는데요. 관련 세제 개편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대로 총 납입 한도는 1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 역시 많이 기대를 했던 부분인데 통과를 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되는 부분은 제가 빠르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책에도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연간 납입 한도가 연금계좌, 그러니까 IRP 계좌와 연금저축 두 가지를 모두 합산하여 1,800만 원까지입니다. 1,800만 원 이상으로 돈을 납입하시려고 해도 더 이상 계좌에 돈이 들어가지가 않고요. 단 여기서 ISA 계좌 만기 자금이 이 연금 계좌로 넘어올 경우에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연금저축 계좌는 최대 한도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ISA 계좌에는 총 납입 한도가 1억이라서 1억 이상으로 돈을 입금하실 수가 없는데요.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1년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이 1,800만 원이지만 이 계좌에 몇십 년을 투자해서 몇 억을 쌓으셔도 납입이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는 운용 상품인데요. ISA 계좌는 국내 주식, 채권, 리츠, ETF, 펀드, RP, 레버리지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주식 직접 투자는 불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반면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ISA 계좌에 비해 운용상품 범위가 좁습니다. 현금, 펀드, 연금펀드, ETF에 투자가 가능하고요. 역시나 해외 주식 직접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두 계좌 운용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을 꼽으라고 하면 바로 국내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꼽을 수 있고요. 또한 레버리지나 인버스와 같은 파생형 ETF에 ISA 계좌는 투자를 하실 수가 있지만 연금저축펀드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다음은 세제 혜택 부분을 알아볼 건데요. 세제 혜택 중에서 비과세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SA 계좌는 계좌 만기 해지할 경우 일반형 계좌의 경우 200만 원, 서민형 계좌의 경우 400만 원 비과세 한도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익통산을 다 한 다음에 내가 최종적으로 수익을 본 금액이 만약 200만 원이라면 일반형의 경우 200만 원 비과세를 그대로 해주기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은 0원이 되겠죠. 이 비과세 한도 역시 국회 통과 불발이 되면서 기존대로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반면 이 연금저축펀드는 따로 비과세 혜택은 없습니다. 그럼 어떤 혜택이 있는지 바로 뒤에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홉 번째로 알아볼 부분은 바로 세액공제인데요. 이 ISA 계좌의 경우 납입 그 자체만으로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그럼 언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의무 보유 가입 기간, 그러니까 3년이 지나서 계좌를 만기 해지한 다음 이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최대 3천만 원의 10%,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이 300만 원의 세액공제는 연금계좌의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 이렇게 추가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ISA 계좌 만기 해지 후 60일 이내로 이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전하실 때는 전액을 이전하실 수도 있고요. 일부 금액만 이전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연금계좌 하나로 다 넣으실 수도 있고 2개, 3개로 나눠서 넣으실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납입만으로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연금저축펀드는 1년에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IRP 계좌를 포함한다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소득에 따라서 세액공제율 13.2%, 16.5%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12월 31일 전까지 한 번에 이 돈을 모두 납입하셔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납입만 해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올해 잊지 말고 꼭 입금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 세액공제를 받으면 얼만큼 돌려주냐? 연봉에 따라서 다른데요. 총 급여액 기준 5,500만 원 이하라면 연금저축 600만 원만 납입 시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99만 원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IRP까지 포함하여 900만 원 최대로 납입할 경우 148만 5천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연봉 5,500만 원 초과할 경우 최대 공제세액은 118만 8천 원입니다. 그냥 납입만 해도 이렇게 10% 넘는 혜택을 볼 수가 있으니까 이건 웬만하면 꼭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너무 적어서 산출된 세액이 0원일 경우 이렇게 개인연금에 납입을 하더라도 세금 환급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꼭 참고를 하셔서 계좌 운용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앞에서 ISA 계좌 만기 자금을 이전할 경우에도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기 자금 3천만 원을 이전하여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를 받는다면 연금저축과 IRP 납입분 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율 16.5%가 적용되어 무려 198만 원을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높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이렇게 납입을 최대한 해서 세액공제를 챙기시는 게 좋겠죠. 다음 세제 혜택 부분은 저율과세인데요. ISA 계좌의 경우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수익 본 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 계좌에서 투자하면 이자나 배당소득세 15.4%가 적용되는데 9.9%니까 더 낮은 세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서 연금소득세로 저율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연금 수령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이 연금소득세가 낮아집니다. 80세 이상의 연금을 개시할 경우 3.3%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고요. 단 이 저율과세는 연간 연금 수령액이 지금 2024년 현재 기준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적용됩니다. 또한 연금저축펀드 안에 있는 재원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에는 따로 세금이 없다는 점, 이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죠. 다음 세제 혜택은 과세이연인데요. ISA 계좌의 경우 계좌 만기 시점까지 과세를 밀어줍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의 경우는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밀어주는데요. 사실 세액공제보다 이 과세이연 혜택이 더 큰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즉, 과세이연이라는 말은 계좌 운용 중에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당장 이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 15.4%를 떼는 게 아니라 내가 계좌를 만기하는 시점, 그리고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까지
밀어준다는 건데요. 우리가 일반 계좌에서 투자를 했다면 세금으로 낼 돈이었는데 이 두 개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으로 낼 돈까지 계속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로 투자할 경우 복리 효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 계좌 안에서는 사고 팔고, 그러니까 ETF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고요. 따로 제한은 없습니다. A 종목 팔아서 B 종목 매수하셔도 아무런 제약이나 페널티가 없습니다. 12번째 알아볼 부분은 바로 중도 인출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한 어떤 시점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중도 인출 부분도 중요하겠죠. ISA 계좌의 경우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횟수 제한 없고요. 여러 번 진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여기서 원금 이상으로 돈을 인출해서 빼내시려면 이건 중도해지로 보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유의를 해주셔야겠죠. 삼성증권에 나와 있는 중도 인출 가능 금액에 대한 정의인데요. 총 납입 금액 빼기 이미 중도 인출한 금액과 계좌 평가 금액 빼기 세금 중 작은 금액에 대해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세금 부분을 빼고 인출이 가능하냐면 앞에서 의무 보유 기간이 3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3년을 못 채우고 중도의 계좌를 해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금 부분은 미리 빼두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자유롭게 중도 인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도 인출로 돈을 빼낼 경우 납입 한도가 다시 생성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음은 연금저축펀드인데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단, 운용 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원금에 대해서는 연금 외로 수령할 경우 16.5%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도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연금소득세 저율과세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가입자 파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중도해지 부분인데요. ISA 계좌의 경우 3년, 그러니까 의무 보유 기간을 못 채우고 계좌를 해지하게 된다면 15.4%의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페널티는 없고 세제 혜택만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계좌를 해지한다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 16.5%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연봉 5,500만 원 초과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13.2%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들도 만약에 중도에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 16.5% 과세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계좌를 유지하는 게 좋겠죠. 참고로 이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담보대출이 6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해지하지 말고 진짜 노후자금으로 쓸 생각으로 운용을 하셔야 합니다. 14번째는 운용 목적인데요. 이 운용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무리 좋은 계좌라도 나의 운용 목적과 맞지 않은 계좌라면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계좌의 운용 목적을 살펴볼 건데 ISA 계좌의 경우 중단기적인 자산 증식 및 목돈 마련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시 말해 목적 자금 마련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내가 3년에서 5년 정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돈을 모아야 할 때 이 ISA 계좌를 활용하시면 좋겠죠.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장기 투자용 계좌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은퇴하고 나서 노후 생활비를 꺼내 쓸 계좌라고 생각하시고 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이 각각의 계좌를 어떤 대상에게 추천하는지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우선 ISA 계좌는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범위가 연금저축펀드보다 더 넓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 종목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국내 주식이나 파생형 상품의 경우 ISA 계좌에서만 투자가 가능했죠. 그리고 공적연금을 개시하기 전에, 즉 퇴직 후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에 소득이 비는 구간에 자가배당 활용 계좌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내 집 마련이 안 되었거나 결혼을 하지 않은 여러 가지 큰 이벤트가 남으신 분들은 연금저축펀드보다 ISA 계좌를 먼저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이 연금저축펀드 계좌는 돈을 깨지 않고 장기간 아주 길게 가져가서 노후에 사용을 할 때 가장 빛을 발하는 계좌이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그만큼 활용을 잘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직까지 큰 돈이 들어갈 이벤트가 남으신 분들은 ISA 계좌를 먼저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노후에 월 현금 흐름 필요하신 분들 미리 적립을 하시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노후 준비, 은퇴자금 마련이 목적이신 분들도 연금저축펀드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목돈은 있는데 투자하려고 보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나 건보료에 대한 부담이 되시는 분도 이 연금저축펀드로 금융자산을 이전하시면 좋겠죠. 즉, 이 계좌는 장기 투자에 아주 최적화된 계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계좌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전자책에 꾸준히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의 투자 목적과 운용 기간에 따라서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ISA 계좌는 중단기, 목적 자금, 다양한 상품, 유동성이라는 키워드가 어울리는 계좌이고요.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노후 준비, 장기 투자, 절세, 퇴직금에 어울리는 계좌입니다. 퇴직금도 이 연금저축펀드로 수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퇴직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시너지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과거에는 금리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예적금만으로도 노후 준비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 시기가 지났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안전한 운용만으로는 은퇴 후의 삶을 보장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아직도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를 하고 계시죠. 안전한 자산은 원금은 보장될지라도 수익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장기적인 연금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수익률 1%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매월 50만 원씩 30년간 적립한다고 했을 때 수익률 3%와 수익률 5%의 차이는 1억이 넘게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겠죠.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평생 마르지 않는 월 현금흐름 만드는 법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똑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는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수익률 1% 차이도 장기로 보면 굉장히 이 총 적립자산의 차이를 크게 벌리기 때문에 투자 공부 플러스 오늘 말씀드린 ISA 계좌와 연금저축과 같은 절세 계좌를 잘 활용해서 세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간과 복리의 힘을 믿으셔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실행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40대, 50대라고 해서 절대 늦지 않았고요.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노후 리스크가 증가했지만 그만큼 투자 기간도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잘 준비를 하셔서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똑제 채널에는 ISA 계좌와 연금 계좌와 같은 이러한 절세 계좌 영상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씩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평생 돈 걱정 없는 노후 자금 마련하고 싶으시죠? 한번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누부공 강의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투자에 필요한 핵심 정보와 실전 꿀팁까지 가득 담은 똑제의 알찬 강의와 함께 평생 세금 걱정 없이 월 현금흐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 수강생분들이 남겨주신 후기도 정말 많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조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